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화학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서은용이라고 합니다. 금일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가 이전에 산업체 그리고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들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큰 키워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제조공정 표준화 그리고 고분자 나노 소재에 관련된 연구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발표자의 소개, 제 소개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야별 소개입니다. 발표 주제에서도 나와 있듯이 크게 제조공정 그리고 고분자 나노에 관련된 두 개의 키워드로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해당 분야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한 장 정도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 소개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울산과학대학교 화학공학과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산업체에서 근무를 진행을 하였고 해당 산업체에서는 이제 생산과 제조에 관련된 일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화 공정과 관련된 제조 공정 표준화와 관련된 일들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 해당 부분들을 금일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대학원 과정 그리고 대학원 과정 중에 UCSB를 갔다 왔던 일들 이런 여러 가지의 연구 과정들을 또 하나의 키워드로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난 이후 또다시 산업체 중앙연구소에서 근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들도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울산과학대학교에서 근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했던 연구들의 연장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큰 주제별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야별 소개.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조 공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고분자 그리고 나노와 나노 물질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 공정 분야에 제가 진행했던 일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산업체 그리고 공장에서 일들을 진행을 할 때 생산 관리와 관련된 일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해당 생산의 가장 중점적인 기술 중에 하나는 제조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PPT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응기, 즉 리액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치식도 있고 연석식 공정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유화 공정, 그 중에서도 배치 공정과 관련된 제조 공정과 관련 기술 개선 작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화의 여러 가지 제품 등은 최근에 다품종 그리고 소량의 생산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의 제품들을 여러 개의 이제 설비들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면 이제 제품의 균일성 그리고 제품의 스펙 안에 드는 이런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개의 제품들을 한 가지의 설비에 진행을 하게 되면 물론 작업자도 동일한 경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유사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개의 설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여러 개의 설비 중에서도 생산량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A 제품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A 제품을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변화할 때 과연 어떻게 공정의 표준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제품의 균일성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표준화 개선 작업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인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림에서도 보이시듯이 수많은 인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설비, 그리고 그 설비에 따른 공정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설비 중에서도 유화 제품의 입자를 결정할 수 있는 호모 믹서, 즉 호모게나이저의 어떤 설비적인 조건, 그리고 그 조건에 따른 공정 조건과
과연 제품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연관성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응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호모믹서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호모믹서의 구조들을 오른쪽에 잘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호모믹서들은 크게 두 가지의 구조들로 나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이제 회전하는 회전축, 그리고 그 회전축 주변에 고정축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회전축이 돌면서 고정축으로 유아의 제품들이 토출되는 형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설비적인 문제, 즉 호모믹서의 구조에서 보시면 회전축과 고정축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간극이라고 합니다. 이 간극에 따라서 이 에멀전의 제품들의 품질의 변화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들에 대한 개선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간극에 따른 간극이 2mm, 4mm, 6m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간극에 따라서 제품의 어떤 입자의 수렴 시간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간극은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결론들을 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설비의 개선 활동, 즉 이 간극들을 일정하게 통일을 시켜주게 되면 이 설비 간에 발생되는 편차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 공정, 그리고 공정 조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모믹서 또는 중간에 보이시는 아지테이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의 공정의 조건들은 RPM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RPM은 설비 간의 편차들을 좀 고려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로 들면 크기가 아주 작은 설비가 있고 크기가 아주 큰 설비 안에서의 두 가지의 호모믹서의 크기들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차이에 따라서 동일한 RPM을 구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품, 즉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힘의 차이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RPM의 단위들을 간단하게 선속도, 즉 호모믹서가 돌고 있는 거리의 개념들로 속도를 다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 정의된 속도를 가지고 유아 품질에 과연 어떠한 영향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제품에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런 속도에 따른 입자의 수렴 시간, 즉 에멀전 유아 입자의 크기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입자들이 가장 작은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제품별로, 그리고 생산량별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특정한 제품의 특정한 입자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 과정들은 필요합니다. 다만 선정된 과정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속도와 그 속도들을 설비 간의 편차가 없이, 즉 A 설비, B 설비, C 설비가 설비의 크기가 변하더라도 동일한 속도들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런 에멀전 입자들의 크기가 유사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편차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낳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공정의 세 번째 분야들은 생산량에 따른 분야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설비가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고 설비 간의 편차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설비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설비의 제조량을 설비의 30%, 50%, 70% 이렇게 바꿔가면서 제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속도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 유체의 흐름들이 분명히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유체의 흐름들은 결국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간단한 실험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상대적인 속도의 차이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화살표가 있는 각 포인트별로 유체의 속도들을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고요. 그 속도들의 차이들을 상대적인 차이를 한번 관측을 해본 결과 결국 표면에서의 속도의 값이 굉장히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생산량이 바뀌더라도 표면에서의 속도를 동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건들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 생산량에 따른 편차들은 결국 제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개의 제품들이 존재하고 생산량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생산량에 따른 이런 속도의 편차들, 즉 제조량에 따른 속도의 편차들을 해결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균일한 품질들을 재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 세 가지 말고도 무수히 많은 제조 공정에는 인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당연히 바람직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정도의 조건들만 이제 제조 공정의 개선들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의 품질의 개선들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조건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 즉 다시 얘기해서 설비 간의 편차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설비 안에서도 속도의 편차들을 제거를 하고 다시 생산량의 편차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유화 물질에 대한 제품들의 원하는 제품의 품질들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연구개발과 관련된 소재 개발 분야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제조 공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이 제조 공정을 하기 앞단, 즉 연구 개발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저는 이 연구 개발에 크게 몇 가지의 이제 관심 있는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고분자의 합성입니다. 아마도 고분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보이시는 단량체들이 무엇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여러 가지의 단량체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고분자를 합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블락 코폴리머와 같은 이제 두 가지의 물질을 이용을 해서 코폴리머의 형태들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분자들이 가지는 특징들 중에 하나는 이제 단분자와 크게 다른 점들은 분자량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물질들을 이 코폴리머, 트라이 코폴리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단량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의 성능, 즉 한 개뿐만이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의 성능들을 한 개의 분자에 디자인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또 다른 응용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단순히 이런 리니어한 고분자의 형태들이 아니라 이런 리니어의 또 다른 고분자가 그래프팅 되어 있는 브러쉬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처음에 구조 자체를 별과 같은 별 모양 또는 별 이상의 여러 가지 가지들을 가지는 다양한 형태의 고분자를 합성하는 일,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졌고 고분자 합성들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분자와 연관을 지어서 나노 물질을 합성하는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MP라고 되어 있는 나노 파티클의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일들도 역시 굉장히 꽤 오래전, 즉 사실 단순히 몇 년 전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나노 입자를 만드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단순히 만드는 형태, 즉 구형의 어떤 형태들을 만드는 것에 미치지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 중에서도 왼쪽 위에 보시면은 사이즈, 즉 다양한 동일한 구조를 가지지만 다양한 크기를 가진다든지, 또는 오른쪽에 보시면 모양, 쉐입의 형태들을 다양하게 한다라는 여러 가지의 나노 물질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노 물질이 가지는 굉장한 특성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특성들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어떤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제가 진행했던 연구들을 보시면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런 나노 입자들이 실제 커플링이 되는 형태들인데요. 단순히 커플링이 되니 뭉치는 것들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나쁜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커플링이 되는 형태들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노 물질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들을 또 다른 형태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다양한 구조들을 이 나노 입자에 입혀감으로써 기능들을 좀 더 변화한다거니 아니면 안정도를 높여주는 그런 일들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고분자 그리고 나노에 대한 물질들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분석의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크로마토그래피와 관련된 어떤 분석 기법들, 그리고 또 하나는 NMR에 대한 해석,
그리고 DSC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고분자의 어떤 분석 기법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과거에 여러 가지의 어떤 연구들, 물론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연구에 대한 결과들은 어떤 신호를 통해서 그래프를 보고 그 그래프들을 해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연구의 트렌드, 즉 연구를 관찰하는, 분석하는, 그리고 해석하는 트렌드들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신호와 함께 눈으로 보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노 크기의 물질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분자 물질까지도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과 같은 이런 분석에 대한 다양한 툴들도 함께 적용을 해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진행했던 일들, 앞에서 말씀드린 나노 그리고 고분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 한 개의 주제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보이시면 이제 나노 파티클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요. 주변에 몇 가지의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몰레큘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물질, 폴리머, 이런 카본, 이런 물질들은 사실 나노 파티클을 만드는 여러 가지의 대표적인 리간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표적인 물질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의 물질들은 어떤 큰 카테고리에서는 이런 나노 파티클을 만드는데 아마 다 활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노 물질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쉽게 논문을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하는 그런 형태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노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물질들에 대한 어떤 합성에 대한 성장, 발전, 이런 것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나노의 크기가 가지는 어떤 문제의 한계점, 대표적인 안정성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 가지는 성능을 극대화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끊임없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나노 입자를 만들고 난 뒤에 표면을 개질하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그 만들어진 물질들 간에 사이올 그룹을 가진, 그러니까 특정한 물질들의 리간드 익스체인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안정도를 높여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나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기들의 다양한 형태들을 도입을 해서 좀 다른 성질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보시면은 블라코폴리머를 가지고 이제 캡슐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노 물질의 안정도가 향상되고, 또 하나는 그 캡슐 안에 기본 나노 물질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어떤 조절된 형태들로 만들어내는 형태들도 연구가 꽤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나노 물질 표면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유기 물질이 아니라 이제 산화 금속물 같은 경우들을 입혀줌으로써 굉장한 안정도를 잡아냄과 동시에 성능의 향상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연구들도 함께 많이 진행이 되었죠. 최근 몇 년 전에 발표된 연구, 즉 유기물을 이용한 나노 물질의 합성의 획기적인 연구 결과들 중에 하나는 사이클로덱스트린 같은 경우, 사이클로덱스트린과 같은 이런 코어가 확실한 물질의 주변에 팔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디자인하는 거죠. 즉 블라코폴리머이지만은 특정한 형태가 잡혀있는 블라코폴리머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 다양한 형태의 분자들이 디자인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나노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들로 좀 돌아오게 되면 위에 했던 연구 주제와 어느 정도는 약간 비슷한 면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블라코폴리머를 이용을 해서 나노 물질에 활용을 하게 되고, 그 나노 물질을 다양한 형태로 만드는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들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활용했던 그 코폴리머의 같은 형태는 모든 블락들이 하이드로필릭한 형태, 즉 물과 굉장히 친한 형태들로 디자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간단한 형태, 즉 물 안에서 고분자 나노 물질들을 동시에 집어넣고 그것들을 한 번에 나노 물질들을 만들어준과 동시에 두 개의 블락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 개의 블락이 나노 입자를 형성하는 구조체, 그리고 다른 한 개의 폴리머는 그것들의 안정성 그리고 성능을 극대화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순서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한 분자를 이용을 했습니다.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그리고 폴리아크릴릭 애시드 코폴리머를 기본적으로 합성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분자의 형태들의 코폴리머들을 일단 합성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이제 만들어진 PEO, PAA 블락 코폴리머를 이용을 해서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골드를 이용을 해서 골드 나노 입자들을 이제 합성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단분자, 사이트레이트와 같은 물질들의 단분자들을 이용을 해서 나노 물질을 합성한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비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정성 등을 보게 되면 열적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아가로스 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열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pH에 대한 테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들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나노 입자를 구형의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의 확장성들을 보게 되면 그 사이즈를 변화한다거나 아니면 그 구조 자체를 변화해 줌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는 성능들을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골드 나노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표면에 은나노 물질들의 표면의 두께들을 다양하게 조절을 하게 되면 두 개가 가지는 양쪽의 모든 빛의 흑광도, 즉 UV와 같은 물질들, UV와 같은 이제 분석 툴로 우리가 확인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각의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흡수 파장들을 동시에 이제 활용을 하는 형태들로 우리가 그 기능들을 이제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들을 일부러 강제로 커플링을 시키게 되면 그 흑광도의 밴드들이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현상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빛과 관련된 어떤 현상들을 활용하는 분야들은 사실 다양히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태양전지와 같은 분야의 빛을 흡수하는 영역들에 어떤 좀 적용을 해 보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런 이제 특정 한 파장에서 집중적으로 흡수하는 물질, 그리고 여러 영역대에서 흡수하는 나노 입자들을 이용을 해서 태양전지의 흑광도의 변화의 차이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예상한 대로 결국 흡수 스펙트럼이 넓은 밑에 보이신 두 번째 물질들이 훨씬 더 좋은 유기태양전지의 효율들을 보여주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제 한 가지의 어떤 나노 물질들을 만들어서 응용에 대한 간단한 예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두 개 다 하이드로필릭한, 이제 더블 하이드로필릭한 이런 코폴리머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많은 어떤 이런 이제 금속과 관련된 나노의 크기들을 가지는 물질들을 굉장히 손쉽게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물질들의 어떤 이미지들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군데 이제 활용을 했던 어떤 결과의 간단한 그래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유기촉매로,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태양전지,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전기화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촉매들이라든지 아니면 슈퍼캐패시터, 이런 데에도 굉장히 좋은 재료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나노의 크기를 만들었다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제가 디자인했던 이런 고분자가 나노 물질을 굉장히 안정적이게 만들어 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성질들의 그 성질들을 향상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이제 간단한 요약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고분자를 합성하는 일들을 주력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2번과 3번을 거치면 이제 나노 물질을 만드는데 활용을 해서 원하는 어떤 형태 그리고 크기를 가진 나노 물질을 합성,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응용을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재 개발 분야의 두 번째는 제가 간단히 한 장 정도로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산업체에서 했던 이제 프로젝트들 중에 우리가 석유화학의 대표적인 범용 제품들이라고 하면은 합성 고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SBR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타이렌 그리고 부타디엔을 이용을 한 SBR 이 고무가 대표적인 범용 고무의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조 공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단량체를 넣고 중압을 이제 보내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의 효율을 나오지는 않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작게 대략 뭐 한 60에서 80%의 정도의 효율에서 연속 공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라디칼 중압을 이용을 하는 형태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들어가서 그래서 같이 함께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는 이런 기본적인 공정에서 여러 가지의 원료들을 이용을 해서 제조 공정 개선, 즉 어떻게 보면은
뭐 분자량을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제조의 효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일들도 좀 함께 진행을 했었고, 이 일들은 이제 아직 그 기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결과들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해당되는 일들도 함께 좀 진행을 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연구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력 양성 부분은 이제 저희 학교 그리고 저희 학과와 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있는 이제 울산과학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의 기본적인 미션은 저희 학생들을 석유화학 산업의 최고의 화공 기술 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저희의 최고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이제 학생의 그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술사관 육성 사업이라든지 링크, 지역 선도 등을 이용을 해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일, 또는 산업체와 함께 주무식 교육을 진행을 한다든지 화공의 전공 지식에 다른 전공을 함께 하는 융합 전공을 하는 그런 일들을 기본적으로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런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현직에 계시는 재직자분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계약학과 또는 실제 이제 재직자와 같은 이제 신입사원 교육들도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산업체, 화학과 관련된 산업체 애로 사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세 번째는 요약입니다. 요약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간략하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린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앞에서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제조 공정과 관련된 설비 운전의 시스템 개선 부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고분자 그리고 나노와 관련된 물질을 개발 그리고 응용 분야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학교 그리고 학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금일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